지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바라보십시오.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현관문 위쪽, 문틀 바로 위에 빈 공간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평소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침에는 바쁘게 나가느라 보지 못하고 저녁에는 피곤하게 들어오느라 지나쳐버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공기, 첫 시선, 첫 기운은 언제나 그곳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잘 살 수 있다고. 성실하게 살면 복은 반드시 온다고. 맞는 말입니다. 성실함은 삶을 지탱하는 큰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 없이 일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크게 버는 것 같지 않은데도 삶이 단단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습관의 차이일 수도 있고 돈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공간의 상태가 마음과 행동을 은근히 바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현관문 위에 어떤 물건 하나를 올려두면 반드시 큰 돈이 들어온다는 식의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너무 쉽고 너무 위험합니다. 다만 오래된 풍수와 생활의 지혜 속에서 현관이 왜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소금과 붉은 천과 동전이라는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이 작은 의식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집안의 흐름을 정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우리 몸이 입과 코를 통해 숨을 쉬듯 집은 현관을 통해 바깥의 공기와 사람의 움직임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소식도 현관을 지나 들어오고 무거운 피로도 현관을 지나 들어옵니다. 가족의 웃음도 그 문을 지나고 하루의 짜증도 그 문을 지나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첫 얼굴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첫 자리였습니다. 현관이 어둡고 지저분하면 사람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신발이 뒤엉켜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문을 열 때마다 답답한 냄새가 나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현관이 밝고 정갈하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 덜어집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바닥이 깨끗하고 작은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으면 집이 나를 받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의 하루는 작은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신발을 찾지 못해 짜증을 내고 나가는 사람과 가지런한 현관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돈을 세게 만듭니다. 답답한 공간은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급한 마음은 지출과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첫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58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두 아이를 키우며 쉬는 날 없이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늘 말했습니다.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잘 안 풀리면 누가 잘 풀리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식당은 몇 해째 겨우 버티는 수준이었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은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취업 문제로 힘들어했고 집안에는 늘 돈 이야기가 무겁게 떠돌았습니다. 그 여인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게으르게 산 적이 없습니다. 남의 돈을 떼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들어와도 남지 않을까요? 저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이 아니라 현관이었습니다. 신발이 여러 켤레 뒤섞여 있었고 오래된 우산 몇 개가 구석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문틀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고 현관등은 희미했습니다. 무엇보다 현관문 위쪽의 빈 공간이 매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집은 오랫동안 들어오고 나가는 기운을 돌보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복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길이 정리되어 있어야 복도 머물 수 있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바꿔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스님, 현관 정리한다고 빚이 줄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현관이 빚을 대신 갚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관을 정리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현관을 치웠습니다. 신지 않는 신발을 정리하고 오래된 우산을 버리고 문틀 위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작은 전구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위쪽 안쪽에 작은 소금 주머니를 올려두었습니다. 붉은 천에 굵은 소금과 깨끗한 동전 3개를 넣은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그 물건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매일 아침 그 주머니를 보며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돈을 허투루 쓰지 말자. 오늘은 집에 좋은 말을 들여보내자.
오늘은 현관처럼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하자. 며칠이 지나자 그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니 집안의 다른 곳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의 계산대도 정리했고 오래된 외상장부도 다시 보았습니다. 잊고 있던 미수금이 몇 건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밀린 금액 일부를 갚았고 오래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작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취업 문제도 바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한 달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 주머니가 돈을 가져온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걸 올려둔 뒤 제가 매일 현관을 보게 됐습니다. 현관을 보니 제 삶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풍수의 상징은 현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 주머니는 돈을 만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맑게 하겠다는 다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다짐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삶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금일까요? 소금은 오래전부터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음식을 보존하고 부패를 늦추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데 쓰였습니다. 여러 문화에서 소금은 나쁜 기운을 막고 공간을 맑게 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도 소금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깨끗함과 보존, 절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소금 자체에 절대적인 힘이 있어서 모든 불행을 없애준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상징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상징을 통해 이 집을 깨끗하게 돌보겠다고 결심할 때 의미가 생깁니다. 붉은 천은 왜 쓸까요? 붉은색은 오래전부터 생명력과 보호의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결혼식, 명절, 부적, 전통의식 속에서 붉은색은 강한 양기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기운을 밝게 밀어내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붉은 천은 이 공간을 밝게 지키겠다는 표시입니다. 현관이 너무 어둡고 무거운 집에서는 작은 붉은색 하나가 시선을 깨우고 마음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전은 왜 넣을까요? 동전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거대한 횡재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다루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동전 3개를 깨끗이 닦아 넣는다는 것은 돈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작은 돈도 귀하게 여기고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의식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소금은 정화, 붉은 천은 보호와 생기, 동전은 재물에 대한 존중. 이 3가지를 함께 묶는 것이 바로 소금 주머니의 상징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굵은 소금을 준비하십시오. 가능하면 깨끗하고 건조한 소금을 사용하십시오. 너무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가볍게 올라올 정도면 충분합니다. 동전은 3개를 준비하십시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함입니다. 오래된 동전이라도 좋지만 물로 닦고 잘 말린 뒤 사용하십시오. 붉은 천이나 붉은 작은 주머니를 준비하십시오. 천이 없다면 붉은 봉투를 사용해도 됩니다. 너무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정하면 됩니다. 소금과 동전을 넣기 전 잠시 손을 씻으십시오. 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바꾸려 할 때 손을 씻는 것은 마음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손에 먼지를 씻는 동시에 오늘의 조급함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금과 동전을 붉은 천 안에 넣고 조용히 묶으십시오. 묶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 집에 들어오는 기운이 맑고 밝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들어오는 돈을 바르게 쓰며 나가는 돈도 지혜롭게 다루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들려주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를 현관문 안쪽 위, 문틀 위쪽에 안정적인 곳에 올려두십시오.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나 반려동물이 만질 수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문을 여닫을 때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구조상 문틀 위에 올리기 어렵다면 현관 안쪽 신발장, 위 높은 곳에 두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매일 한 번쯤 바라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 주머니를 올려두기 전에 현관을 먼저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 없이 물건만 올려두면 의미가 약합니다. 먼지가 쌓인 현관, 냄새나는 신발, 망가진 우산, 오래된 택배 상자, 쓰지 않는 물건들 위에 아무리 좋은 상징을 놓아도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치우십시오. 신지 않는 신발은 정리하십시오. 망가진 우산은 버리십시오. 택배 상자는 바로 치우십시오. 현관 바닥은 닦고 문틀 위 먼지도 닦으십시오. 가능하다면 현관등을 밝게 바꾸십시오. 너무 강할 필요는 없지만 어둡고 침침하지 않게 하십시오. 현관이 밝아지는 순간 집에 들어오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 다음 소금 주머니를 올려두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현실을 정리하고 그 다음 상징을 세워야 합니다. 상징만 세우고 현실을 방치하면 풍수는 미신이 됩니다.
현실을 정리하고 상징을 더하면 풍수는 생활의 지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7일을 말합니까? 7이라는 숫자는 여러 전통에서 순환과 전환을 상징해 왔습니다. 불교에서도 7이라는 수는 일정한 주기와 연결되어 이야기됩니다. 사람이 죽은 뒤 7일마다 제를 지내는 문화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7일은 마음과 습관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만 청소하고 끝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 현관을 돌보면 그 행동이 의식이 됩니다. 첫째 날에는 청소를 합니다. 그동안 쌓인 먼지와 물건을 치우고 현관 바닥을 닦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집의 입구를 돌보고 있다는 마음입니다. 둘째 날에는 신발을 정리합니다. 자주 신는 신발만 앞에 두고 오래 신지 않는 신발은 치우십시오. 신발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나갈 준비가 어지러워집니다. 셋째 날에는 조명을 봅니다. 현관이 너무 어두운지, 전구가 약한지, 밤에 들어올 때 답답한지 확인하십시오. 밝은 현관은 가족의 마음을 부드럽게 받아줍니다. 넷째 날에는 말의 습관을 봅니다. 현관 앞에서 가족을 맞이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를 하는지, 나가자마자 불평을 하는지 보십시오. 현관은 말이 드나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녀왔어. 수고했어. 조심히 다녀와. 오늘도 애썼다. 이런 말이 현관에서 오가면 그 집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다섯째 날에는 돈의 흐름을 봅니다. 현관 근처에 쌓인 택배 상자, 쇼핑백, 영수증을 보십시오. 필요해서 산 것인지, 감정 때문에 산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많다는 것은 밖으로 나간 돈도 많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가족의 흐름을 봅니다. 누가 현관을 가장 많이 치우고 있는지, 누가 늘 신발을 어지럽히는지, 누가 집에 들어올 때 가장 지쳐 보이는지 살펴보십시오. 현관은 가족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일곱째 날에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현관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하십시오. 이 집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을 바르게 쓰고 나가는 돈도 지혜롭게 다루겠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좋은 말로 들어오고 나가게 하겠습니다. 이 7일은 소금 주머니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7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분은 현관이 밝아진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택배와 충동 구매를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과 나누는 말이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오래 미뤄둔 돈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물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반드시 갑작스러운 횡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이 새는 구멍을 발견하는 것,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 미뤄둔 연락을 하는 것, 집안의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 가족이 돈 문제를 숨기지 않게 되는 것, 이것도 모두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금은 습기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눅눅해지고 주변이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소금은 음식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거나 지역 환경 기준에 맞게 정리하십시오. 변기에 흘려보내는 방식은 배관이나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풍수는 생활을 해치면 안 됩니다. 안전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며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주머니가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아이가 삼킬 수 있는 동전이 노출되어 있거나 반려동물이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풍수가 아닙니다. 먼저 안전이 우선입니다. 또한 소금 주머니를 두었다고 해서 돈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빚이 있다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가 높다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지출을 기록해야 합니다. 가족 몰래 돈 문제를 숨기고 있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소금 주머니는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떠올리게 하는 표식입니다. 현관 위에 그 작은 주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돈을 정직하게 다루었는가? 나는 가족에게 좋은 말을 들여보냈는가? 나는 이 집에 불필요한 물건과 걱정을 계속 들여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삶을 바꿉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 후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었다고 합니다. 현관문 앞에 서면 빚 독촉 전화가 떠오르고 가족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늦게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의 현관에는 오래된 신발과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광고 전단과 고지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소금 주머니 이야기를 비웃었습니다. 이런 걸로 사업이 살아나면 누가 고생합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사업을 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집에 들어오는 마음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못해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고지서를 모아 파일에 넣고 택배 상자를 버리고 오래 신지 않는 신발을 치웠습니다.
작은 조명을 달았고 붉은 소금 주머니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후 매일 밤 집에 들어오기 전 현관 앞에서 한 번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도망치지 않고 들어간다. 그는 이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가족에게 사업 상황을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채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2달 뒤에는 정리해야 할 사업과 다시 시작할 일을 구분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현관이 달라지니 집에 들어오는 게 덜 무서워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게 덜 무서워지니 문제를 피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풍수의 목적은 세상을 속여 돈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피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관은 도망과 귀가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밖에서 무너진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깨끗하고 밝으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조금 얻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돌보는 것은 가족을 돌보는 일입니다. 돈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일이고 관계를 위한 일이고 마음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현관을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곳은 우리 집의 첫 숨이다. 이곳을 밝게 하면 우리 집의 말도 밝아진다. 이곳을 정리하면 우리 집의 돈도 조금 더 정리된다. 이곳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 가족도 서로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현관을 돌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 이야기를 들으면 물건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어떤 색이어야 하는가, 몇 시에 해야 하는가. 물론 그런 형식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하루만 현관을 치우고 다시 어질러지면, 하루만 좋은 말을 하고 다시 불평이 쌓이면, 하루만 돈을 아끼고 다시 충동적으로 소비하면 흐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 주머니를 올려둔 뒤 30일 동안 지켜볼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현관에 들어오는 물건을 줄이십시오. 택배 상자가 현관에 쌓이는 집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입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상자가 늘어나고 비닐과 포장재가 쌓이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 좁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현관에 물건이 쌓인다는 것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돈도 나갔습니다. 꼭 필요한 소비였는지,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한 소비였는지 돌아보십시오. 현관은 소비 습관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30일 동안 택배 상자는 그날 바로 치우십시오. 포장재는 바로 정리하십시오.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하루만 기다리십시오. 이 3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돈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에서 나가는 말을 바꾸십시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아, 또 일하러 가야 하네. 오늘도 힘들겠다. 돈 벌기 참 어렵다. 이런 말이 현관에서 반복되면 그 집의 하루는 무겁게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다녀오겠습니다. 무사히 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돈을 차분히 다루겠습니다. 말은 짧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에게 어떤 기운을 주느냐입니다. 셋째, 현관에서 들어오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가족에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눈앞에서 숨을 한번 쉬십시오. 신발을 벗으며 오늘의 날카로운 마음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가족에게 첫 마디를 무엇으로 할지 정하십시오. 나 왔어. 오늘도 고생했어. 밥 먹었니? 몸은 괜찮니? 현관의 첫 마디가 집안의 밤을 바꿉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은 퇴근만 하면 화가 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족에게 쏟아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발소리만 들어도 방으로 숨었고 아내는 저녁마다 긴장했습니다. 그 집의 현관은 어두웠습니다. 신발은 뒤엉켜 있었고 문 앞에는 오래된 우산과 고장난 자전거 부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장에게 거창한 수행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에 들어오기 전 현관 밖에서 3번 숨을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며 반드시 한마디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나 왔어. 오늘도 다들 애썼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가족들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빠 왔어요? 그 작은 인사가 가장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현관을 치우기 시작했고 아내와 함께 오래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소금 주머니도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주머니가 아니라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달 뒤 그는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피하지 않으니 돈 걱정도 덜 혼자 지는 것 같습니다. 그 집의 수입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외식과 충동 구매가 줄었습니다. 부부가 생활비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기운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관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며, 관계가 바뀌면 돈을 다루는 방식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현관 풍수를 돈만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족 전체의 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0일 동안 현관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관찰하게 됩니다.
몇 시에 집을 나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지, 무엇을 자주 사들이는지, 누구에게 화를 내는지, 돈이 어디서 새는지, 이 모든 것이 현관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반복되지만 보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의 힘입니다. 이제 반대로 현관에서 피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현관의 거울을 정면으로 두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문을 열자마자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면 들어오던 기운이 다시 밖으로 튕겨나간다고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현관 정면 거울은 사람을 순간적으로 놀라게 하거나 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울이 필요하다면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하기보다 옆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현관에 죽은 식물이나 말라버린 꽃을 두지 마십시오. 꽃은 생기를 상징하지만 말라버린 꽃은 멈춘 시간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장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먼지를 품고 색이 바랜 꽃은 집에 들어오는 첫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둘 수 없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비워두십시오. 비어있음이 죽은 장식보다 낫습니다. 셋째, 현관에 고지서와 독촉장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돈 문제를 외면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서류를 보이지 않는 곳에 밀어둡니다. 그러나 현관에 쌓인 고지서는 매일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마음을 누릅니다. 고지서는 별도의 파일에 정리하십시오.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해야 다룰 수 있습니다. 넷째, 현관에서 가족을 꾸짖는 습관을 줄이십시오.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늦었니? 라고 하고 배우자가 들어오자마자 또 돈 썼어? 라고 하면 현관은 집으로 돌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신문 받는 자리가 됩니다. 그 집의 문은 열려 있어도 마음은 닫힙니다. 할 말이 있더라도 잠시 뒤에 하십시오. 먼저 맞이하고 그 다음 이야기하십시오. 다섯째, 현관을 창고처럼 쓰지 마십시오. 쌀포대, 생수묶음, 오래된 장난감, 계절 지난 물건을 현관에 계속 쌓아두면 집의 입구가 좁아집니다. 입구가 좁아지면 마음도 좁아집니다. 현관은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흐르는 공간입니다. 흐르는 공간에 물건이 막히면 생활도 막힙니다. 여섯째, 현관 냄새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풍수 이전의 냄새는 사람의 마음을 즉시 바꿉니다. 신발 냄새, 습기 냄새,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집은 들어오는 순간 몸이 긴장합니다. 탈취제만 뿌릴 것이 아니라 원인을 보십시오. 젖은 신발은 말리고 신발장은 환기하고 바닥은 닦아야 합니다. 맑은 공기는 맑은 마음을 돕습니다. 일곱째, 현관에서 돈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주머니에서 잔돈을 꺼내 아무데나 던져두고 영수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배달 음식 봉투와 결제 영수증을 쌓아두면 돈에 대한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큰 돈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동전 3개를 소금 주머니에 넣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돈도 깨끗하게 대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7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현관의 기운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무엇을 올려둘 것인가 보다 먼저 무엇을 치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복을 드리는 일은 언제나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의 실천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현관을 청소하십시오. 먼지, 신지 않는 신발, 망가진 우산, 오래된 택배 상자를 치우십시오. 둘째, 현관을 밝게 하십시오. 전구를 확인하고 밤에 너무 어둡지 않게 하십시오. 작은 조명 하나가 집에 들어오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붉은 천에 굵은 소금과 깨끗한 동전 3개를 넣어 작은 주머니를 만드십시오. 너무 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정하고 안전하게 만드십시오. 넷째, 현관문 안쪽 위나 신발장 위 높은 곳처럼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 두십시오. 떨어지지 않게 하고 아이나 반려동물이 만질 수 없게 하십시오. 다섯째, 7일 동안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매일 한 문장을 말하십시오. 이 집에 좋은 말과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돈을 바르게 쓰고 나가는 돈을 지혜롭게 다루겠습니다. 여섯째, 한 달에 한 번 주머니를 점검하십시오. 소금이 눅눅해졌다면 새 것으로 바꾸고 오래된 것은 깨끗하게 처리하십시오. 일곱째, 돈 문제를 실제로 보십시오. 가계부를 쓰고 미뤄둔 고지서를 확인하고 빚이 있다면 상담이나 상환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와 풍수는 현실의 행동과 함께 갈 때 힘이 있습니다. 7일 실천을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하루씩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현관 바닥을 닦으십시오. 청소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묵은 걱정을 조금씩 내보내겠습니다. 둘째 날, 신발을 줄이십시오. 자주 신는 신발만 앞에 두고 오래 신지 않는 신발은 치우십시오. 신발이 줄어들면 나가는 길도 가벼워집니다. 셋째 날, 현관 조명을 확인하십시오. 어두운 전구는 바꾸고 밤에 돌아왔을 때 집이 나를 맞이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십시오. 넷째 날, 소금 주머니를 점검하십시오. 떨어질 위험은 없는지, 습기가 차지는 않았는지, 아이나 반려동물이 만질 수는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날,
현관에서 좋은 말을 하십시오. 가족이 나갈 때 조심히 다녀와 라고 말하고 들어올 때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말하십시오. 여섯째 날, 돈과 관련된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영수증, 고지서, 카드 명세서, 택배 내역 중 하나를 확인하십시오. 돈은 볼 때 다룰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 감사 인사를 하십시오. 현관 앞에 서서 이 집이 나를 쉬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 공간을 더 잘 돌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이 7일을 마치고 나면 현관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도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한 공간을 의식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의식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돈도, 말도, 관계도 조금씩 의식적으로 돌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일이 막힌다고 해서 하늘이 여러분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곳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현관일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첫 자리, 하루를 나서는 마지막 자리, 가족의 말이 오가고 돈으로 산 물건이 들어오고 피로와 희망이 함께 드나드는 자리. 그곳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삶도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합니다. 소금 주머니는 그 마음의 표시입니다. 붉은 천은 그 마음을 밝게 지키는 표시입니다. 동전 3개는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겠다는 표시입니다. 표시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좋은 기운은 깨끗한 곳에 오래 머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먼지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이 깨끗하고 돈의 흐름이 깨끗하고 가족 사이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현관에 소금 주머니를 올려두고도 매일 거짓말을 하고 돈 문제를 숨기고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한다면 그 주머니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머니가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앞에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좋은 말로 가족을 맞이한다면 그 작은 물건은 훌륭한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풍수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물건은 그 방향을 잊지 않게 해주는 표식일 뿐입니다. 오늘 밤 현관문 위쪽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마음을 세울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정성을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그 정성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집을 나서고 좋은 말로 가족을 맞이하십시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들어오는 돈을 감사히 쓰십시오. 미뤄둔 문제를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재물론을 여는 길입니다. 복은 멀리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깨끗한 현관, 정리된 신발, 밝은 조명, 그리고 작은 주머니 하나를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과장된 확언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실제로 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남겨보십시오. 오늘 현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좋은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미뤄둔 고지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직하게 보겠습니다. 그 한 줄을 적었다면 오늘 안에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말과 행동이 만날 때 기운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가족의 말이 부드러워지며 돈의 흐름이 조금씩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